정치와 종교와 주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안티를 설득하기가 어렵고요. 부동층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주식쇼 스트라이크 연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2012년 시장을 분석하고 2013년 시장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2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그럼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두 번째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연말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파생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1년은 이제 지난주에 만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만기가 있어가지고 1년을 어떻게 파생시장이 움직였는지하고 또 이제 내년에 파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파생시장이 좀 주식시장과 좀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변동평이 더 심하게 작았던 것 같고요. 또 거래량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파생시장의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올해 이제 파생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파생이라 그러면 특히 선물 옵션이 특히 이제 옵션이라 그러면은 네. 한방 그쵸. 한방 큰 큰 수익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좀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재작년이죠. 재작년 한 8월인가요? 9월부터 증거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선물하고 옵션 매도 계좌에는 증거금이 1,500만 원이 부여가 됐었는데 매수 전용 계좌는 증거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재작년 9월부터 증거금이 적용이 되고 또 이제 올해는 7월 달부터 또 승수제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가격이 5배로 증가해 버렸어요. 네. 옵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못했죠.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50%로 감축이 되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50% 급성장을 했습니다. 파생시장이. 네. 우리나라랑 반대로. 그리고 내년에는 더 커질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KLX 좀 증권선물거래소에 있는 분들은 높으신 분들이겠죠. 정말 탁상 행정으로만 좀 계산을 해서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올해 이제 좀 보죠. 보신다라면 네.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양광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해 시장에 대해서 대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1월 달 장세는 그냥 가두리 양강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1월 달 지수가 요때 언제냐면은 요때 움직인 거라서 진폭이 거의 없잖아요. 1850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을 움직였던 상황이라서 상당히 좁은 박스권을 그렸었습니다. 좁은 박스권을 그렸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 된다면 좁은 박스권으로 한 달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다. 물론 이제 이때 저 북쪽에 계신 분이 계시죠? 김정은. 네.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의 아버지 네. 김정일이 여기서 죽었었죠. 지난 12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죽어서 약간 진폭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박스만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1월 달 장세가
가두리 장세가 발생이 돼서 옵션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없었고요. 네. 그냥 2월 달에 이제 그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죠. 시장 자체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때 이제 추세로 콜옵션 쪽에서 10배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추세로 10배가 나왔고 만기일에도 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장난을 하면서 만기일에도 10배 수익이 나오면서 2월 달에는 콜옵션 쪽에서 10배에 대한 대박을 안겨줬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추세로 10배가 나와가지고 어떤 엄밀히 따지면 요 구간이죠. 제가 체크를 해드린다라면은 요 박스를 좀 작게 해드린다라면은 요 구간에서 10배가 한번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에 좀 10배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추세를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안 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증시는 3월달은 3월달도 엄밀히 따지면 재미가 없어요. 박스권을 만기가 이제 이때 만기가 지나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3월 만기를 앞두고 조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큰 폭으로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풋옵션에서 10배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때도 저는 10배를 못 먹었는데 좀 박스로 그냥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하락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이때 나온 이슈는 뭐 올해 우리나라의 시장 흔들었던 이슈는 뭐 그리스. 이때 당시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은 이 2월 구정 때부터죠. 구정 때부터 그리스가 총선을 뭐 미루네 혹은 뭐 어떻게 협의를 하네 질질 끌다가 이제 고른 실망 매물이 한번 쏟아지면서 풋옵션 쪽에서 한 10배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5월달이 진짜 지겨운 또다시 가두리가 나오면서 옵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을 네. 겁니다. 양매도가 쫙 해서 잡아먹는 양매도 수익이 나셨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한 방은 또 이 매수로 딱 그 뭐냐 딱 우리가 일본 낚시할 때 쪼는 맛이라 그러는데 네. 그 잡는 맛이 있는데 그 이제 4월달, 5월달에 가두리 장세가 나와서 2달 동안 일반 투자자분들을 거의 뭐 아사리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재미가 없었는데 6월 달에 이제 유럽 리스크가 다시 우려가 됐었죠. 6월 달에 이제 유럽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뭐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이때 이제 풋옵션에서 20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2달 동안 지수 진폭이 거의 뭐 수평이잖아요. 수평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딱 요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요 급락이 나와서 풋옵션에서 20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예상을 했었지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 이게 조금 속을 수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여기서 대박을 먹긴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또 이제 7월물이 이제 조금 많이 나왔어요. 7월물이 이제 풋옵션에서 20배에서 60배. 이게 이제 올해 7월물, 8월물이 이제 올해 제일 많이 나온 달인데 이 네. 7, 8월 달이 작년에도 이제 9월달, 10월달, 9월달, 8월달, 요때 여름에 이제 뭐 미국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1000배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7월달, 8월달에 이제 20배에서 60배, 그리고 8월달에서 콜옵션에서 100배 정도 나왔었는데 100배에서 50배. 7월달은 만기 당일에 급락이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7월달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가 별로 없었다. 재미가 상당히 재미없게 지지부진한 모양을 움직이다가 만기 요때 이제 조금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풋옵션이 약 한 그 20배에서 60배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진짜 뭐 대박 노리시는 분들 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달이 이제 진짜 8월 달이 옵션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은 8월 달에 뭐 모든 호재는 뭐 네. 민무처럼 막 달려들었으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유럽 유럽도 22가 있었고. 양적 완 금리 인하를 네. 하면서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은행 ESM에 대해다가 은행 면허권을 부여하겠다. 네. 뭐 그 이상 호재가 없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버냉키 아저씨께서, 네. 버냉키 형님이라고도 하는데, 버냉키 아저씨께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무제한 국채도 매입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이때 당시에 뭐 금리 인하는 그 전에 했었지만은 뭐 어찌됐든 요 8월달, 8, 9월달 우리나라도 뭐 했었습니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자동차 인하세 네. 뭐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한시적이지만 뭐 그런 거 부동산 뭐 거래세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보신다면 이제 8월달에 어떻게 폭등을 했냐면 차트를 좀 보신다면 재미가 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유럽 이슈 처음에 올라온 게 이제 유럽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저기서 이제 한번 점핑을 한 게 요게 이제 유럽 기대감으로 점핑을 해서 요때 당시에 이제 콜옵션이 요 수익률을 한 20배 정도 나왔었어요. 약 20배 정도 수익이 나왔었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무리 파동에서 여기서 이제 100배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FOMC죠. FOMC 회의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콜옵션이 결국에는 많게는 뭐 100배까지 뭐 적게는 한 50배 정도 수익이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8월달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던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월달, 8월달 요때 매매를 잘 하셨다 그러면은 1년치 매매 수익을 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7, 8월달이 상당히 좋은 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전체적으로 시장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용 면에서는 뭐 10월달 풋옵션에서 40배에서 50배 수익이 나왔었고 뭐 12월달 같은 경우도 약 20배 가까이 상승 수익률을 보였는데 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뭐 큰 파생하시는 분이 큰 재미가 없었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만기주에 터졌어요. 만기주에 터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옵션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만기주에 주로 많이 터져요. 네. 만기주에 옵션 만기를 한 일주일 앞두고 나서 대박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소위 쪽박도 차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파생 전문가들, 진짜로 파생을 오래 하시거나 파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만기주에는 게임을 잘 안 합니다. 네. 왜냐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만기 전에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데 어쨌든 만기주에 터졌는데 만기주에 터진 것도 만기 당일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뭐 대박이 나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10월달 좀 보신다면 10월달에 한 50배 가까이 나왔었는데 요때 이제 요거거든요. 요 음봉 3개 땅땅땅 더 나온 거 요게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죠. 3분기 실적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어닝 시즌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3일 만에 지수가 한 3% 가까이? 겨우 밀린 건 3%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풋옵션에서 한 30배에서 50배 가까이 수익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모양이 나왔었고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게 12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이죠? 네. 일주일 지난주 목요일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보신다라면은 파생 시장이 여기서 이거 저도 이러한 장세는 되게 오래간만에 봤는데 네. 이러한 장세를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1년 넘게. 한 1년 반 만에 본 것 같은데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한 9% 가까이를 만기 날까지 포함해서 9% 가까이를 조정 없이 올라갔어요. 네. 조정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차곡차곡 올라갔죠. 네. 지금 보시면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음봉 양봉 이게 연결지어서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때는 처음에는 대박이 안 나왔어요. 콜옵션에서 대박이 안 나오다가
어디서 대박이 터졌냐면은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요게 그러니까 12월 초순부터 지수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콜옵션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쭉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만긴 날에도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죠. 1조 원 네.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거의 뭐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때 종가상으로 콜옵션이 한 20배, 저점 대비 20배. 그리고 그날 만기일에도 콜옵션이 한 10배에서 뭐 콜 265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배 정도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신다라면 1월달 양강, 2월달, 3월달 수익이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10배 이상의 수익이 대박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고 4월달, 5월달 가두리 장세, 양매도 장세죠. 일명 양강이 나왔고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 뭐 10월달까지 어느 정도 어쨌든 수익이 잘 나왔고 11월달에 양강, 12월달에 어쨌든 20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번의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 플러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해가지고 1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가두리 장세가 나온 건 4번, 그리고 대부분의 달에 10배 이상, 거의 10배 이상 수익이 나왔다. 어찌됐든 네. 만긴 날이든 뭐든 10배 이상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2011년도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2011년도에는 딱 한 번, 그때 당시가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10월 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월 달이었나? 그때 딱 한 번 전혀 양강 가두리가 나오고 11번 정도가 10배 이상, 많게는 거의 뭐 2011년도가 뭐 기회해였는데 뭐 1000배, 뭐 1500배 막 이렇게까지 뭐 수익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방송사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1000배라는 얘기는 내가 100만 원만 은행에 넣어놨 투자를 했다고 해도 10억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은 뭐 얼마인지 하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막 누구 나오고 했는데 반면에 그만큼 돈을 잃었다는 사람이 그쵸. 잃었다는 것이 옵션 시장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땄다라면 누군가 1000만 원 잃은 거고 내가 1억을 벌었으면 누군가 1억을 잃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만큼 번 사람이 있었고 또 잃은 사람도 있었다. 근데 12월 장세 2012년도는 대박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 대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들. 왜냐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거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혹은 뭐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대박이 나오진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었다. 전체적으로 조금 옵션 시장이 혹은 파생 시장이 조금 사장되어 간다 이걸 할까요? 거의 죽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재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표상 결과상으로는 대박은 있었지만 재미는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올해도 8번 이상의 대박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내년에도 뭐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혹은 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항상 파생 시장은 여러분들의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면 결국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올해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이제 결과는 이미 지난 얘기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난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에 대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불확실성에 의해 가지고 웹도둑 장세. 그러니까 웹도둑 장세가 웹도둑이라는 게 뭡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와서 꼬리를 막 흔드는데 이 꼬리가 조그만 개들은 그런 게 없는데 진돗개가 큰 애들은 꼬리를 잘못 흔들면 몸도 흔들려요. 꼬리가 원할 꼬리가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웹도둑 장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인데 올해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 얘기하면은 항상 앵커님도 네.
참 지겹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뭐 한 달 넘게 미국 재정 절벽 뭐 하는 거죠. 뭐 시장이 리스크. 조금만 오르면은 재정 절벽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 네. 좀 빠지면은 재정 절벽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뭐 이런 얘기 더 하나만한 네. 얘기들.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연초에는 유럽 리스크. 네. 뭐 이런 그리스. 부분들이 뭐 그리스라든지 뭐 스페인, 네. 뭐 이태리 뭐 하여튼 저는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내가 안 가봤구나. 네. 안 가봤 스페인하고 그리스는 안 가봤지만 이태리만 가보셨네요. 아니 이제 그쵸 이 네. 서유럽 쪽을 많이 가봤었는데 남유럽은 잘 안 갔었는데 어쨌든 내가 가보지 않는 애들 때문에 네. 우리가 막 시장이 골치 아플 필요 좀 없죠. 뭐 급등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떤 뭐 방향성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시장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1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마지막 종가가 한 1880 정도 90 정도 됩니다. 1850 정도 되고 아직 종가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지수가 1993에서 끝났어요. 끝났고 차트를 보신다면 뭡니까? 18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0포인트, 1700포인트, 다시 2000포인트 이런 것을 반복을 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박스를 쳤다라는 거죠. 박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를 했다. 어떤 방향성 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도돌이표만 계속 찍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왜 발생을 했느냐? 그냥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유럽 문제라든지 혹은 뭐 그리스 문제 혹은 미국 문제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오르고 네. 야 아니래 그러면 빠지고 뭐 이 산이 아닌가벼 해서 빠지고 저 산인가벼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전형적인 외도덕 장세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간 선물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혹은 개인들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선물 위주로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만기주에 급폭발하는 횟수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추세 상승이 아니라 그냥 만기주의 당일에 혹은 만기주의 일시적인 임팩트한 힘에 의해 가지고 좀 급등락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두 번째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금통위가 있어요. 네. 금통위가 있듯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도 두 번째인가요? 미국도 그 기간이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에 금리 결정이 있어요. 20일.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가 또 이제 그 일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만기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특히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게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의해서 비추세예요. 추세가 전혀 안 나왔어요. 한 8, 9년? 한 7, 8년 만에 추세 없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 건 되게 올해가 한 몇 년 만이다. 한 7, 8년 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네. 우리가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추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추세가 없이 이렇게 계속 박스를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추세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네.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추세가 없는 박스권,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가두리 장세에 의해서 뭐 주가가 일시적인 급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파생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시장의 참가자들이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요인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승수 가격 상승에 의해서 옵션 가격이 고가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10,000원이었던 주식이 네. 5만 원으로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병합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주가 있었던 회사가 뭐 10,000주로 줄어들어가지고 네. 뭐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파생시장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체 그냥 가격만 올려버리는 거야. 비싸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세계 1위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이 좋은 건데 뭐 창피하다. 네. 파생시장을 조금 가라앉혀야 될 이유가 뭐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뭐 개미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을 그냥 비싸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사겠습니까? 주식은 삼성전자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지금 150만 원짜리인데 네. 10주로 병합을 해가지고 10대 1로 병합을 해서 1,5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2,000만 원 갈 수 있다 그러면 삽니다. 네.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좋아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줄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배로 비싸게 해버리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네.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생시장이 계속 좀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50%로 줄어들었고 또 내년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지금 정치권에서 선물옵션 거래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파생시장은 끝난다. 그냥 끝장난다. 그야말로 뭐 개그로 치면은 뭐 끝장난다 뭐 그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이 옵션 가격 승수가 이제 5배로 비싸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5배로 비싸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어떤 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가격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15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네. 그냥 그래 이 회사의 값어치는 2,000만 원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1,500만 원 주고 사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데 옵션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옵션이라는 거는 뭐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뭐 그 본질적인 가격도 있지만 시간 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마저도 인류적으로 5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가격이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가격이 형성돼 버렸어요. 너무 비싼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전에 만약에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면은 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60만 원, 70만 원, 막 그 이상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이러한 이유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옵션 가격이 곡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이 제대로 적용을 못했다. 그래서 고가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올 6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러한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올해 옵션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순간 일시적인 일정 기간 동안의 순간적 폭발력은 있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잖아요. 네. 내년이 중요한 거죠. 저 2013년. 네, 2013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어찌됐든 2012년도에도 약 8번의 대박이 있었다. 네. 그러면 2013년도에도 못해도 6번이 있겠죠. 네. 2분의 1 확률은 있겠죠. 네. 아무리 못해도. 이건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랬을 때 2013년도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단 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물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파생 전문가들 혹은 뭐 증권 관계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올해 파생 시장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식시장 자체는 작년보다 올랐지만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즉 그렇다면 파생 시장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왜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 옵션 승수에 대한 가도기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시장이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옵션의 가격이 5배로 비싸지는 바람에 네. 정상적인 가격을 막 찾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달부터 혹은 이번 달부터 보시면 옵션 가격이 다시 과거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급등락은 발생하고 있지만 옵션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좀 알 것 같다. 새로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되고 어떻게 적응하면 되겠면 알 것 같다. 이런 과도기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가 형상이 해소가 되면은 그동안 양매도 장세, 양매도가 자주 득실거렸던 장세가 의외로 매도보다는 매수로 장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옛날에 비쌌을 때는 네. 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 수익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 수익을 쉽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즉 매도 수익을 쉽게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매수팀이 매수 세력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올해는 매수에 의한 대박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박이 나오기보다는 그 추세라든지 혹은 그 분기의 모양에 따라서 대박이 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자, 제가 이건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봉을 보시죠.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잘 해소가 되면 좀 깨끗하게 그려드린다면 요 부분 다이아몬드형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수렴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다. 상승으로 보고 있다. 몇몇 전문가님들께서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나는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2주 전부터 계속 네.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라이크 오면서부터. 근데 이거를 1년 반 길게 보자라는 거죠. 1년 반을 봐도 역시 어떻게 됐다? 다이아몬드형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잘 수렴이 되고 잘 해결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올라가겠죠.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파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처럼 어떤 추세가 나와줘야지 재미있습니다. 박스권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양매도 팀만 재미가 있지 네. 추세 매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나고 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렇게 크게 수렴을 하고 박스를 쳐서 가두리를 친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방향이 터지면은 전 내년에 2,500까지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2,500이요? 예, 2,500까지도 2,500 근처도 갈 수 있다. 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작년에 갔던데 지수가 2,200포인트인데 작년 대비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못 가겠느냐? 그럼 2,500포인트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또 한번 제가 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모습들 또 주봉을 본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계속 어떻게 됐다? 추세가 계속 나왔었다는 거죠.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긴 추세가 계속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뭡니까? 1년 반 동안 박스권이라는 거죠. 주봉을 본다라면 박스권. 이걸 월봉을 보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을 보시면은 길게 보시면 계속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가 박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삼각 수렴이 이루어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박스잖아요. 좁은 진폭이죠. 물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진폭이 여기서도 박스가 좀 있었고 여기서도 박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박스가 요게 한 1년 반짜리 1년 한 3개월짜리고요. 여기 한 2006년도에 발생을 한 게 1년 한 3개월짜리고 2009년도에 발생을 한 게 약 한 7개월짜리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위로 많이 올랐죠? 네. 물론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뭐다? 한 1년 반 정도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비슷한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에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파생시장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1년 6개월의 수렴 이후 시장이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추세로 갈 수 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승이 약 80%,
하락이 약 20%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우위일 가능성이 높다. 즉 추세 매매가 우위로 보인다는 얘기는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수 이쪽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쪽을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손실이 난다는 거죠. 왜?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매도보다는 매수 장세가 의외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 이게 조금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우정사업부가 내년부터 거래세 면제 혜택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동안 세금을 안 냈어요. 참 치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내면은 농특세다 뭐다 해가 교육세 돼가지고 다 뜯어가는데 이쪽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의 차익 거래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파생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국가 지자체가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약간의 시장을 방어했던 역할이 있어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빠질 것 같으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방어를 해주고 또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그동안 매수해놓은 거 매도를 해가지고 좀 그 과열을 좀 시키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세금이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사고 150만 원에 사고 팔았어요, 그냥. 그러면은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한 8천 원 가까이 낼걸요? 그쵸. 그쵸? 8천 원 가까이 낼 겁니다. 그럼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정사업부는 150만 원짜리 사고 팔아도 세금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쉽게 주식을 빨리 샀다 팔았다 이런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위급할 때는 좀 방어를 하고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조금 식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잦은 매매라면 뭐가 발생한다? 거래 세금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계좌가 빵꾸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돈이 다 누구 돈이? 국민 돈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우체국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체국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 돈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위축이 된다라면은 이러한 국가 지자체가 시장을 보호해 왔었는데 이게 없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또 약간 이제 역발상 혹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뭐가 좋다? 어찌됐든 파생하는 사람은 뭐 다 까놓고 얘기하죠 뭐. 어떻게요? 약간 투기적인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파생한다는 얘기가 약 한 방을 노린다는 거는 투기적인 걸 그렇죠. 투기적인 걸 노리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화끈한 거 위든 아래든 내가 뭐 화끈한 걸 원하는데 정부가 그걸 막은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한 게 없어진다라면 외국인이 오히려 화끈하잖아요. 외국인에 의해서 막 시장이 더 급등락할 수가 있어요. 더 화끈하게. 그렇죠. 더 화끈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파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반대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적어야지 좋은 건데 또 파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옵션 승수의 고가에 있던 옵션 가격들이 정상 가격으로 좀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매도 장세보다는 매수 장세가 의외로 유리할 수 있고 또 1년 6개월 동안 뭐 지금 1년 6개월이지만 또 내년 1월 달이 되면 1년 7개월인 거고 내년 2월 달이 되면 1년 8개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든 아래든 이 방향의 진폭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을 해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잡아다가 입을 꼬매세요. 말 못하게 하세요. 주식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식은 꼭 남아 계셔야지. 왜?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파생뿐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기회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 혜택 페이지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내년의 파생시장은 올해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재밌었고 좀 희노애락이 곁들였던 2012년도지만 2013년도는 더욱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분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홀수에 좋았어요. 홀수요? 예, 짝수에보다는 홀수에가 전통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년 시장을 뭐 내년이라 해봤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었죠. 네, 실거래일로 따지면은 네. 뭐 이번 주 3일, 다음 주 4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일 거래, 네. 7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대비하실 때 크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파생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안 좋은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속 파생시장이 죽어가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 안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유창희 대표로부터 올 한 해 파생 시장을 정리해보고 새해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퀴즈 이벤트 시간인데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제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RB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에 있지 않은 업종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죠. 1번 전기전자, 2번 음식료업, 3번 코스닥 제약업, 4번 금융업. 정답은 4번 금융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이벤트가 새롭게 단장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운의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창희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창희 재평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면서 2012년 올 한 해 끝낼 수 있을까요? 목요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길게 봤을 때 12월달 장세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수급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외국인 약 1조 7천억을 매도했었는데 11월 20일 이후 약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2조 6천억이 넘게 주식을 매수했다는 부분들. 즉 추가 매수가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국가 지자체가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4조 4천억 이상 육박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요게 추가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로 나오면서 물량 소화를 좀 할 수도 있다. 또 이제 항상 2000포인트라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펀드 환매.
펀드 환매 문제가 항상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투신권하고 보험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매도, 종가에 좀 줄었는데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보험이 한 160억, 장중에는 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서 보험도 한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투신에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보험은 변액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펀드 같은 것들, 특히 투신도 펀드 이러한 부분들의 환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뭐 지난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추세 상승세가 이런 급격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에너지가 조금 약화가 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띌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2,000포인트를 더 갈 수 있지만 네. 상승 각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내일이 대선입니다. 여러분 다 투표를 하세요. 네. 누구를 뽑든 투표를 하십시오. 근데 이제 내일 대선 이후에 그동안에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쭉 끌고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9월달, 10월달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방어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띄었는데 아마 대선 이후에 다시 이제 경기 방어주냐, 경기 민감주냐에 또 옥석가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에 조금 더 힘을 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요 힘겨루기 힘겨루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코스닥 시장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락세 기형이 진행되고 있다. 하락세 기형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이제 마무리가 아직 100%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게 잘 이루어진다라면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를 잘 마무리한다라면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첫 번째 수급적인 공백은 조금 조심하게 대응을 하고 경기 방어주나 민감주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주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경기 방어주를 보이신다라면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대상 혹은 뭐 한국전력 혹은 예를 들어서 뭐 효성 이러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외된 코스닥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18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곽상준 팀장과 함께합니다. 내일 대선이 있죠.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